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소득이 줄어도 보유한 주택과 차에 대한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보험, 의료보험 시작할 때는 이제 직장보험, 지역보험 이렇게 나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 있던 의료보험이 이 건강보험으로 이제 통합되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보험료 부과 기준은 직장, 지역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이 소득의 파악률이 좀 낮기 때문에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제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의 개선을 위해서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번 했고요. 또 2020년에도 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1단계가 2018년 7월 시행되면서 재산보험료 공제를 확대해 재산금액 구간별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하고 자동차는 1600cc 이상에만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2단계가 시행되면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333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공시가 3억 원인 주택 한 채와 출고가격 5천만 원 자동차 한 대, 매달 1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개편 전에는 월 13만 1천 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면 개편 후에는 월 8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연간 60만 5천 원가량의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개선이 이뤄진 배경입니다. 그동안은 직장 가입자와 비교할 때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에 불투명성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보편화로 지역 가입자도 소득 내역이 투명해지면서 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줄어든 보험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조치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은 좀 더 높아질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 비중이 축소가 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연간 한 9,831억 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현재 건보공단의 이 적립금이 한 준비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게 22년 말 기준으로 한 23조 9천억 정도 되고요. 22년, 23년 연속 단기 수지가 3조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또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구조 개선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들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더욱 강화됩니다. 2022년 9월부터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피부양자 범위도 단계별로 축소됩니다. 먼저 피부양자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로 제한하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19년 1,910만 명에서 2023년 10월 1,690만 명 정도로 피부양자 비율도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운영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OECD 국가들보다 우수한 의료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라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수출 정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도 기존 만성질환자와 건강위험군 외에 사업 대상자를 추가 검토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물리치료를 한 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나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50에서 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소아일령 당뇨 환자에 대해 당뇨관리 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립니다.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8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난이도나 위험도, 시급성 등이 반영된 공공정책 수가 방식이 도입됩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 안전수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 수가, 고위험 분만에 대한 정책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강 개선 등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